앞에 잘 보여요? 저 뒤에 지성이 잘 보여? 잘 보여? 자, 프린트 여기 있으니까 프린트 하나씩 가져가세요. 여기. 여기 앞에 앉아. 여기. 그리고 볼펜 하나 꺼내주시고. 영화지? 자. 우선 와이파이를 잡아놓고, 요거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이제 구글 독스랑 만든 거 이따가 할 거야. 그래갖고 이제 방법만 설명하는 거고, 지금 와이파이만 잡아봐. 와이파이만 잡고, 우선 노트북은 지금은 잠시 닫아놔도 돼. 닫아놨다가, 지금 온 친구는 영화도 그냥 우선 노트북 닫아놓고, 우선 프린트물 보고, 이따가 시간 줄 때 그때 열고 이제 하면 돼. 자. 혹시 구글 아이디 없는 친구 다 있어? 구글 아이디와 패스워드. 학교 거 있는데. 그래갖고 만약에 오늘 없으면 오늘 억지로 막 가입하느라고 시간 쓰지 말고 오늘은 그냥 둘 중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워드 아니면 HWP 한컴. 다 있어? 한컴 모르지? 그래갖고 한컴은 나중에 지금 안 깔려 있으면 나중에 한컴은 깔아줘야 돼. 문 좀 닫을까? 민성아? 자, 오늘하고 다음 주 시간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구글 아이디 없으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구글 아이디 엄마 걸 만들든 여러분 거 만들든 만들어서 이렇게 치는 거야. 여기다가 구글 독스에 치면 구글 독스 이렇게 치면 요 워크스페이스 아니고 여기 구글 독스로 들어가면 여기다 뭔가 칠 수가 있는 거야. 여기에다가 제목 없는 문서에 여기다가 뭐 1학년 뭐 임대순 이렇게 치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오늘 자료조사한 것들을 쭉 넣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뭐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실험 설계하는 걸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공유를 해줘야 돼. 어디에? 제한됨이 아니라 링크가 있는 사용자 모두는 잠시 기다려. 뷰어가 아니라 편집자로. 그리고 이 링크를 복사해서 여러분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주는 거야. 이메일 주소는 어디? 여기 있다. 야구 그 이메일 주소로 나한테 링크를 보내주면 내가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 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이따가 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 네이버미 이걸 또 치고 들어가면 타이핑을 하고 나면 네이버미 과학전람회 양식이 있어. 여기에 작품 설명서 양식과 이것이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 옆에다 뜨는데 오른쪽 위에 보면 다운로드 있지? 다운로드 하면 이 파일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작품 설명서 양식은 정해져 있어. 과학전람회 예선대의 작품 설명서고 이게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8월 17일, 20일 요때 내라고 그래. 여름방학 끝나고. 그때 내라고 하니까 지금 미리 해놓는 거야. 그리고 가정통립신문이 언제쯤 오냐면 7월 10일경에 가정통립신문이 와. 그러면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거지. 그때 우리는 소식을 거의 다 해놓는 거야. 그 전까지는. 그리고 가정통립신문. 왜냐면 엄마 아빠 때부터 하던데 얘야. 몇 회야? 68회. 그게 뭐 엄마 아빠 훨씬 전부터 하던 대회라서 매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8월 제출이 아니라 5월 제출로 바뀌긴 해. 어쨌든 그건 나중. 표지 양식에 있고, 여기에 이런 걸 물리화학 이런 거 선택하라고 나중에 하면 되고, 여기 이런 걸 쓰래. 동기, 목적, 연구 내용, 과정, 결론, 전망 등을 쓰라고 하고, 여기에 작성 요령을 자세히 써놨어. 이걸 다운로드해서 보시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치는 거야. 타입, 실험 과정, 실험 결과, 어쩌고저쩌고 치어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요약서 양식. 한 페이지짜리인데 여기 작품명 쓰고 동기, 선생님 고찰, 절차 및 방법 이렇게 쓰게 돼 있어. 그래갖고 이게 무슨 파일이냐면 보면 알겠지만 요거야. HWP. 이게 뭐냐면 한 컴으로 쓰라는 얘기야. 그래갖고 만약에 노트북에 한 컴이 안 깔려 있으면
어쩔 수 없어. 돈 주고 사야 돼. 한 99,000원인가 그래. 여러분 돈으로 사는 거 아니지? 엄마한테 사달라면 되겠지? 그래갖고 왜 그러냐면 이것도 그렇고 학교에서 어떤 학교들은 명시를 내. 워드 말고 HWP로 내라고 하는 그 수행평가랑 있고 하니까 한 번 사면 평생 쓰니까 사두면 돼요. 자, 오늘 프린트를 봅시다. 탐구 주제는 여러분한테 엄마는 뭐라고 했나? 오늘 과학전람회 이 실험 때문에 온 건지는 다 알지? 뭐 할지는 아직 머릿속에서 아무 생각 없지만 나랑 같이 적응해 가면 돼. 그리고 이 수업은 다른 수업하고 다르게 내가 너는 이거에 이렇게 알려준 찍어주는 수업이 아니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여러 개 골라서 그 중에서 내가 이건 너무 어려워. 할 수는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예를 들면 아니면 할 수는 있는데 막 3년 내내 해야 돼. 할 수는 있는데 장비가 너무 비싸. 한 번 5천만 원짜리 200짜리 기계로 해야 돼. 그런 걸 쳐주고 또는 너무 부족하면 조금 더 채워주고. 그래갖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기존 수학이나 과학 선행 나가는 수업하고 달라서 내가 주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가 되는 수업이야. 그래갖고 여러분이 오늘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여러 개를 막 찾아가는 수업 시간이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중에서 좁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지 좀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고 3회차, 4회차는 일부는 실험할 수도 있고 일부는 아직 재료 준비 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3회차부터 가면 여러분이 좀 달라져. 어떤 친구는 옆방 가서 실험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아직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오늘 수업 시간에서 다 안 끝날 수도 있어. 수업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 가서 추가로 실험할 수도 있고 실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나랑 따로 만나서 내 실험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추가적인 따로 실험도 해야 되고 어쨌든 여러분마다 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야. 6명이 7명이 다 달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제를 찾을 때는 첫 번째가 내가 애들한테 강조하는 건 첫 번째가 이거야. 재밌는 거. 그냥 재밌어 보이는 거 하면 돼. 두 번째. 내가 해본 적은 없지만 이걸 하면서 내가 더 배우고 남는 게 있겠구나. 내가 크는 게 있겠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수학을 100점 맞는 방법이 있지? 초1 때 배운 것만 계속하면 100점 맞겠지? 1 더하기 1은 2. 근데 뭐니? 배우는 게 하나도 없지. 성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재밌는 거 또는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새롭게 뭐 배울 수 있겠구나 생각되는 걸 찾아서 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볼펜 좀 꺼내보세요. 민성아, 그 촬영이 잘 되고 있는지 좀 한번 봐줄래? 내 스마트폰에. 자, 여기 국립중앙과학관의 동그라미. 여기. 이 두 사이트, 여기에 보면 중립공항과학관 한번 내가 들어가 볼게. 나중에 여러분이 여기다 동그라미는 계속 이걸 봐야 되는 사이트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행사가 있고 행사를 클릭하면 안 되고 행사에다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잠시 기다리면 이런 게 떠. 마우스를 잠시 갖다 대고 기다리면 전람회 통합 검색. 요거야. 몇 건 있어? 2만 건이 넘게 있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뭔가 하려고 마음을 정해서 실험계획 혼자 막 세웠어. 그리고 딱 하려고 봤더니만 여기에 완전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있다야. 그래서 봐야 돼. 나는요 미세먼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애들 많이 했겠지? 미세먼지 이렇게 딱 치면 119건이 떠. 근데 이 중에 우리의 꼭 필요한 것도 있고 그냥 잡동사니들도 있어. 그래서 이 중에서 119건이면 사실은 봐야 될 건 10개에서 20개 사이일 거야. 그리고 내가 미세먼지를 하고 싶은데 남들이 한 걸 보고 어떻게? 조금 다르게 그 부분을 찾아내는 거야. 난 미세먼지가 아니라 미세플라스틱 꼭 하고 싶어. 그럼 하는 거야. 단 수상작에서 한 것과 참고를 하고 그 중에 실험을 일부를 하고 그 일부를 하고 나는 하나 더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붙이면 다른 거야. 완전히 새로운 주제를 하라는 뜻이 아니야. 예를 들면 미세먼지도 100건이 넘지만 매년 상 타잖아. 근데 또 미세먼지 해도 돼. 또 상 타고. 단 기존에 한 거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 베낀 거 같은 게 아닌 조금 다른 것만 내가 하나 추가하면 다른 거야. 자, 그리고 주로 봐야 되는 사이트가 요거야. RISS. 그래갖고 이 두 사이트는 학교에서 표절 검색용으로 사용하니까 주제 정할 때 한번 봐야 돼. 비슷한 게 있나? 없나? 그리고 요것은 학술 정보 사이트. 여기는 석박사 논문을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보면 여기다 검색을 하는 거지. 이렇게 치면
여러 개가 뜨는데 학술 논문 말고 요거 말고 위에 학위 논문 있지 옆에 요거는 이렇게 플러스 클릭하면 볼 수가 있어. 1300건. 너무 많아서 1300개 볼 수가 없잖아.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쳐주는 거야. 하이드로겔, 피부 이렇게 치면 또 이제 팍 줄겠지. 200건으로. 피부 중에서도 뭔가 상처 뭐 이쪽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줄어. 그래서 이 중에서도 솔직히 138건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나중에 뒤에 가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들이야. 그냥 한 10개 정도만 보면 또 뭔가 나와. 그래서 요걸 많이 봐야 된다. 자, 두 가지 사이트.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그래서 RIS와 국립중앙과학관은 탭을 두 개를 딱딱 두 개를 띄워놔야 돼. 탭을. 그리고 뭘 쓰니? 우리 AI 뭐 쓰시나요? 챗 GPT 쓰든 퍼플렉스, 제미나이, 클로드 뭘 쓰든 상관이 없어. 좀 물어봐. 아이디어 찾는 데는 도움이 많이 돼. 그래서 창이 벌써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를 띄우는 거지. 얘 보고, 얘 띄우고, 이 중에 AI 중에 하나 띄워서 AI한테 물어보고, 그게 있는지, 여기 석박사 논문 찾아보고, 또, 보니까 여기 없어. 그럼 오케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석박사 논문이나, 서울대 교수님 논문에 있어야 돼. 자꾸 구글링 해도 돼. 구글에서, 무슨 논문 이렇게 치면, 있어도 괜찮아. 단, 여기에 완전히 똑같은 것만. 그렇게 조금 비슷한 건 괜찮아. 완전히 똑같은 것만 없으면 돼. 자, 그러면 진행해도 된다. 그리고 창을 또 하나 띄워야지.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아까 말한 구글 독스. 그래서 요거 이게 본 자료들을 어디다? 구글 독스에 붙여넣기 하는 거야.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본다는 뜻이야. 이해되죠? 가장 중요한 게 조작변이인데 오타다. 자, 우리가 실험 설계할 때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독립변이과 종속변인. 독립변인은 내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독립변인이고, 종속변인은 그에 따른 결과값이야. 독립변인에서 두 가지가 중요해. 이 중에서 조작변인. 내가 예를 들어서 빛의 세 개 종류에 따라, 햇빛의 세 개 종류에 따라서 식물의 광합성을 보겠다. 근데 세 개 종류는 두 가지로도 할 수 있고, 세 가지로 할 수 있고, 다섯 가지로 할 수 있고, 내 맘이야. 내가 임의대로 세 개 종류를 바꿀 수 있으니까 조작변이야. 그래갖고 나는 보통 5개 정도를 추천해. 그리고 통제변이는 조작변을 제외한 건 모든 변이를 일정하게 해야 돼. 그래서 세 개 종류를 다르게 했어. 그럼 나머지 온도, 습도, 물, 그 다음에 영양분 준 거, 기타 등등은 다 똑같이 해줘야지. 그러가 통제변이야. 그래갖고 여기서도 동그라미 쳐놔봐. 통제변인. 볼펜. 통제변인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이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보고서를 딱 볼 때 처음에, 요게 제대로 된 실험인가를 먼저 봐. 그래갖고 얘는 통제가 안 됐어. 그냥 대충 했어. 그러면 이 결과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처음부터. 자. 그 다음에 창의성을 보일 수 있는 보고서 나는 두 가지를 강조해. 첫 번째가 유창성이야. 여기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교수생 5번이야.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민감성은 보통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것을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걸 민감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주로 탐구 동기에 들어갈 수가 있지. 이런 궁금증이 생겼구나. 근데 여기서 차별성을 보이기는 쉽지 않아. 자, 두 번째. 아이디어가 많아야 돼. 유창성은 아이디어가 많아야 돼. 그래서 실험 재료도 아까 하나가 아니라 그래도 여러 가지. 실험도 여러 가지, 실험 방법도. 그리고 이것을 응용하는데 여기다도 응용해보고 저기다도 응용하고. 그래갖고 보고서에서 실험이 한 3개 정도 되고 하나 정도 활용하는 거 한 3개에서 4개만 되면 한 페이지당 과정 쓰고 사진 한 5-6장씩 들어가고, 그럼 벌써 그 과정만 4페이지, 5페이지가 돼.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할 땐 표도 넣고 또 그래프도 그리잖아. 엑셀로. 그래프 그리면 벌써 이게 8페이지 돼. 앞에다가 자료조사한 이론적 배경, 이 실험학에서 자료조사한 거 한 3페이지 넣고 목차, 표지, 그 다음에 참고문을 쓰면 이게 12-13페이지 되는 거야. 그래갖고 실험만 한 3개에서 4개 하면 그냥 보고서가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가 그냥 돼 있어. 근데 실험 딱 하나 있다. 그럼 죽었다 깨내도 10페이지가 못 넘지.
그래서 실험을 한 3개에서 많으면 5가지 정도 실험을, 연관된 실험을 하는 거야. 다른 실험이 아니라 서로 연관된 실험들을 해주면 돼. 자, 3번째. 융통성인데 뭔가 실험에 실패했어. 그럼 뭔가 바꿔야지. 그러니까 융통성, 길을 가다가 막혀. 융통성 없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리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잘 뚫리는 길을 이렇게 찾잖아. 이게 융통성이냐. 우리 수학 문제 풀다가도 안 풀려. 그러면 계속 그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틀어보잖아. 이게 융통성이야. 그리고 실험에 실패했을 때 새로운 실험 방법을 추가하고 그런 것들이 융통성이야. 독창성은 주제에서 독창성은 내가 버리라고 그래. 우리 중학생한테 서울대 교수님도 못한 걸 하라고 아무도 원하지 않아.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돼. 우리는 왜? 주어진 시간 안에 못한다. 1년 내내 해야 돼. 그래서 주제에 대한 독창성보다 나는 실험 재료나 실험 방법 이런 부분에서 독창성을 추구해요. 그래서 마지막 정교성 중요하다고 했지? 유창성과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실험을 해야 된다. 마지막 치밀하고 꼼꼼하고 세밀하게 실험해야 된다. 이거를 보고서에 써줘야 돼. 나는 그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아까 통제변인이라고 했잖아. 조작변인, 통제변인, 종속변인이 있듯이 통제를 제대로 한 그 꼼꼼한 실험이 사실은 보고서에 들어가주면 되게 좋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양식이 이런 식인 거야. 아까 표지 있었지? 표지에 내가 여기에 표지 있었잖아. 여기 네이버 마이박스 여기에 표지에 있었는데 그 표지 뒤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탐구 동기, 탐구 목적, 이론적 배경, 실험 방법 및 절차, 그 다음에 첫 번째 뭐뭐 실험, 무슨 실험, 실험 결과, 결론, 참고 문항. 이 과정 순서를 쭉 쓸 거야. 그리고 여기도 써 있지만 실험 과정은 그림을 편집을 잘해야 돼. 그래서 그림만 보고 줄을 쓴 거야. 쭉 보고서를 쓰고 마지막에 사진 하나, 둘, 셋, 6장이 딱 들어갔어.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뭔가 자르고 있네. 보니까 무게를 재네. 그리고 뭐 끓이고 있네. 그리고 끓인 다음에 거름종이로 거르고 있네. 그리고 얘를 또 줄이고 있네. 농축 다시 끓여서 농축시키고 있네. 그리고 얘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실험을 하고 있네. 그 과정이 그림만 보면 딱 보이게 그림 편집만 잘하면 보고서가 벌써 반은 먹고 들어가. 2번째, 결과는 표와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 말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래프로 딱 그리면 A, B, C 그런데 C가 확 높고 A, B는 낮아. 그럼 C가 제일 좋네. 말이 필요 없잖아. 그래갖고 이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 그래서 그림 편집과 표와 그래프만 잘 그려도 보고서는 보기가 되게 편해진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수업 3회차, 4회차 이때쯤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야. 오늘은 그거는 생략. 그리고 번호 체계는 되게 중요합니다. 1번,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친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요 안에 이론적 배경을 치면 1번 아토피, 그리고 요 2번 또 다른 거 3번. 요 안에 아토피에서 소제목 2칸 띄고 가, 나, 다 이렇게 치는 거야. 원인, 증상, 치료.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또 얘는 2칸, 여기서 또 2칸 띄고 괄호 1, 우괄호 1, 우괄호 2. 그리고 패턴이 있지. 일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거의 내가 보기엔 여기 밑으로 갈 일은 별로 없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짝대기나 점 이런 걸로 그리면 돼. 자. 요거는 나중에. 그리고 그림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실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폰으로 사진을 찍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락 걸어놨으면 실험할 땐 풀어달라고 해야 돼. 여러분 폰으로 사진 찍을 수 있어? 그걸로 우리 노트북으로 보내야겠지? 왜? 보고서에 써야 되니까. 그래서 폰에 있는 사진을 보내는 방법. 첫 번째 뭐니? 이메일로 보낸다. 2번째, 카톡이나 또는 블루투스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보낸다. 그마저도 안 되면 뭐? 꼽는다. 여기하고 요거 선을 폰에 꽂으면 거기서 이렇게 갖다가 쓸 수가 있어. 어떤 식이 됐든 어쨌든 노트북으로 사진이 와야 돼. 그 다음에 사진을 넣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넣으면 안 돼. 입력에, 그림에 이렇게 넣으면 용량이 크다. 그래갖고 용량 제한에 걸립니다. 여러분 보면 여기에 작품 설명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50메가 이내 딱 써 있어. HWP로 50메가고 몇 페이지, 20페이지 넘지 마라.
20페이지를 쓰라는 뜻이 아니라 5페이지짜리로 있고 10페이지짜리로 있어. 근데 20페이지는 넘지 말아야. 그러니까 50메가면 여러분이 보통 사진을 찍으면 저화질로 찍어도 2, 3메가고 고화질로 찍지 한 장당 10메가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사진 5장 들어가면 끝이야.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입력에 그림에 넣으면 안 되고 뭘 하냐면 사진을 띄워야 돼. 띄워서 캡처 해봤나요? 캡처. 그래서 사진을 띄워서 사진이 너무 크면 이렇게 사이즈 줄여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얘를 캡처하는 거야. 캡처하는 것은 여러분이 노트북에 프린트 스크린을 하거나 또는 캡처 프로그램이 있어. 그래갖고 걔를 잘라서 이렇게 보고서에 놔야 돼. 그러면 1메가 또는 10메가짜리도 잘라가지고 캡처해서 넣으면 100K로 줄어. 100K면 10장을 넣으면 1메가야. 약 100장을 넣으면 10메가야. 500장을 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뭐 다이렉트로 사진을 넣으면 용량 제한에 걸려서 할 수가 없다. 띄워서 캡처를 해서 잘라서 넣어야 된다. 이거는 나중에 실제로 보고서 쓸 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줄게. 그래갖고 여러분이 폰으로 직접 찍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게요. 엑셀도 그래프 그려야 된다고 했지? 이것도 나한테 10분만 설명 들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래갖고 3회차 정도의 엑셀 사용법도 설명해 줄 거야. 그래갖고 만약에 노트북에 엑셀이 없다 그러면 한 셀로 해도 되고 그마저도 없다 그러면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있으니까 다 가능해. 그래프가. 자 추운가? 끌까? 어떡할까? 꺼도 꺼? 일단 더우면 얘기해. 왜냐면 요즘 막 더웠다 추웠다 그래가지고 감기 걸리기 딱 좋아. 자 이제부터 내가 갖고 있는 실험 도구랑 실험했던 것들을 쭉 펼쳐놓을 테니까 그리고는 여러분이 나중에 스스로 찾는 거야. 주제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MBL이라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에다가 온도, 이산화탄소, 산소 센서 이런 걸 꽂으면 노트북으로 얘네들이 실제로 실시간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노트북으로 연결한 소프트웨어가 이거야. 로고프로라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에 노트북에 그래프가 나와. 그래서 만약에 식물이 광합성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볼 수가 없잖아. 주로 광합성을 하면 무엇이 줄어들어?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고 산소가 높아져. 그러니까 이 농도를 재는 거야. 이런 산소 센서, 이산화탄소 센서로. 그리고 농도 그래프가 그려져 이렇게. 그러면 뭔가 비교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빌려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만약에 힘 센서라는 것도 있거든. 만약에 바닥에 재질해서 마찰력 비교하고 싶어. 물론 용수철 저울로 해도 돼. 용수철 저울로 눈으로 이렇게 봐도 되지만 이런 힘 센서 같은 걸 이용하면 그래프가 딱 그려지니까 더 정교하게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트래커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줘봐. 트래커는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통과 또는 과학탐구 실험 과목에 이 근처 학교도 한 30%에서 수행평가를 하는 프로그램이야. 트래커는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한번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갖고 여러분이 만약에 물리 실험, 무슨 역학, 운동 실험을 하겠다. 뭐 어떤 공의 궤적 이런 거 하려면 다 이걸 써야 돼. 한번 내가 열어볼게요. 여기 구체적인 실험 방법은 나중에 하고 싶은 친구들은 또 자세히 얘기해 줄게. 그래서 내가 공을 떨어뜨리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놓은 거야. 설명은 나중에 필요한 친구들을 해줄게. 중요한 건 트래커라는 게 있구나를 아는 거야. 야고 트래커 사용법 잘 모르겠다 그러면 유튜브에 치면 바글바글해. 유튜브에서 트래커 사용법.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 트래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운동 분석을 할 수 있구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해볼까요? 트랙 셋 질점의 자동 찾기. 이게 가능한 프로그램이 트래커야. 이렇게 누르면 이 화면에서 이렇게 생긴 놈을 쫓아가라 이 뜻이야. 빨간색. 그러니까 찾기를 누르면 딱 자동으로 쫓아갔고, 여기에 뭐가 있어? 밑에 그래프가 있고 요 좌표가 있는 거야. 시간에 따라서 X, Y 좌표가 떡떡떡 찍히는 거야. 그래갖고 요거 가지고 좌표가 있으니 이걸로 속도를 구할 수 있고 가속도 구할 수 있고, 이걸로 지금 뭐 하는 거야? 중력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트래커란 프로그램은 되게 여러분이 동영상 분석할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되고, 요와 비슷한 게 키노비아라는 건데 트래커면 거의 해결이 끝나. 그래갖고 트래커로 잘 안 되면 나도 키노비아 안 쓰는데 이것은 그냥 패스할게. 그래서 실험 예시로 트래커와 키노비아, 로고프로, 엑셀 이 네 가지 프로그램 쓰면 동영상 분석 웬만한 거 다 가능해. 그래갖고 낙하산 모양에 따라서 뭔가 낙하는 물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걸음걸이 패턴, 머리와 팔, 다리 이런 각도 같은 것도 잴 수가 있는 거야. 뭐 점핑할 때 어떻게 각도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잴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당구공이나 농구공, 슛 거의 모든 스포츠에 얘네들이 쓰여. 키노비아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 키노비아도 지금 트래커하고 키노비아는 무료 프로그램이야. 아주 훌륭한데, 키노비아 사이트 들어가면 딱 보니까 운동선수들을 위한 분석, 그런 게 앞에 딱 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뭔가 발의 궤적, 이렇게 점핑, 높이 뛰기 하는 거, 하이킹, 자전거 타는 이런 각도를 측정해주고, 자꾸 이런 궤적들을 할 수 있는 거라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다음 픽픽은 내가 그림 편집 프로그램 중에 내가 그냥 자주 쓰는 프로그램이야. 그림판도 있지만 얘가 더 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픽픽을 내가 쓰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눈금자라는 게 있어. 눈금자를 딱 클릭하면 이런 자가 나오고, 이런 픽셀들을 잴 수, 여기서 여기까지 몇 픽셀 이런 걸 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길이를 안 쟀어. 근데 그 옆에 기준 길이가 되는,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 같이 찍은 거야. 요걸 잴 수가 있지. 10cm. 그리고 옆에 있으면 요 픽셀의 비례식을 통해서 실제 길이를 주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눈금자 때문에 쓰게 되고, 또 하나가 픽픽에 뭐가 있냐면 각도기 기능이 있어. 그래갖고 여기하고 이런 각도, 사진에서 이런 각도와 크기를 잴 때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 픽픽이야. 그래갖고 이걸로 그림 잘라서 붙이면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아주 좋은 센서들이 많아. 그래갖고 여기에 있지, 파이폭스 앱, 굿 이렇게 써놨잖아. 여기에 보면 가속도나 쿵쿵쿵 또 자이로 기울어지는 정도, 그래갖고 얼마나 차가 흔들리는지 놓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있고, 그러면 무엇이 차이가 생겨? 가속도 값에 차이가 생겨.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저장을 해서 노트북으로 옮겨서 뭔가 분석을 하는 거야. 자이로는 어떤 기울어진 정도를 재는 게 자이로야. 졸립구나. 밥 먹고 와서 기울인 정도를 재. 그래갖고 이런 거 기울인 정도 이런 거 재는 것을 사진으로 잴 수도 있지만, 어떤 스마트폰 센서를 여기다 붙이면 기울어진 정도를 뭔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잴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뭐가 있냐면 조도 센서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밝은지 조도계를 살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그리고 소음 센서도 있어. 그래갖고 소음 마이크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앱을 깔으면 돼. 여러분이 그냥 소음 측정 앱 치면 뭔가 떠. 약간 몇 데시벨 어쩌고저쩌고. 옛날에 어떤 친구가 층간소음을 했더라고요. 뭔가 떨어뜨리면서 재질에 따라서 밑에 얼마나 소리가 큰지 실험을 했는데, 내가 물어봤지. 소음 측정은 어떻게 했나요? 그랬더니만 소음 측정기를 샀대. 물어봤지. 그랬더니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 숫자가 딱 나와. 7만 원 주고 샀대. 내가 뭐라고 할게? 바보. 여기 있는데 스마트폰을 공짜로 쓸 수 있었는데, 이미 그 소음 측정기보다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소음 측정기가 훨씬 성능이 좋아. 조도 센서도 시중에 사는 것보다 스마트폰의 성능이 되게 좋아. 그래갖고 이런 걸 다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혹시 앱 인벤터 써본 친구 있니? 없구나. 앱 인벤터로 뭔가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가속도 센서나 자이로 센서, 소음 센서 이런 거에 따라서 뭔가 소리가 나고 경고가 할 수 있게.
아두이노 쓴 친구. 이거 해본 친구. 없어. 아두이노가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다가 뭐냐, 여러 가지 센서를 꽂을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냄새 제거 실험을 하겠대. 냄새 제거 실험을 하면 코로 다 일일이 엄마, 아빠, 우리 냄새를 다 맡는 게 아니라 가스 센서라는 게 있다고. 야, 가스 센서를 여기 아두이노에 연결하면 그 값이 아까 NBL, 그건 고가고, 이것은 아주 저가형으로. 그래서 그 센서 값을 실시간으로 값을 쭉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실험 데이터 뽑을 때 아두이노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내가 많이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근전도나 안구전도 센서 16만 5천 원 이렇게 써놨고, 여기서도 사도 되지만 이 피지오랩 게 훨씬 좋더라고 써보니까. 그래갖고 근전도가 뭐냐면 근육에 이것도 재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종아리에 근육이 힘이 가해지지. 그러면 값이 팍 뛰어. 떨어졌다가 또. 그래갖고 얼마나 내 허리 또는 종아리 또는 여기에 얼마나 근육이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는지를 수치적으로 뽑을 수가 있어. 그냥 A 실험군을 봤더니 쭉 평균이 1.5야. 근데 뭐 다른 군 보니까 1.7이야. 그러면 1.7이 더 근육이 긴장했다. 그걸 근전도 센서로 알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 안구전도 센서, 여기에서. 눈 깜빡임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야. 이렇게 연결해서 아두이노에 노트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게 뉴로스카이의 요거 뇌파 측정기를 또 갖고 있어. 이렇게 생긴 거. 잘 촬영되나요? 네. 그래서 이걸로 어텐션이 뭐니? 집중도, 메디테이션 명상도, 아이블링크, 그리고 또 플러스 모두 측정하면 각 뇌파 파장별 비율도 구할 수 있다. 우리 들어봤니? 뇌파에 알파, 베타, 뭐 세타, 델타 뭐 이런 파장들이 있다고. 그건 수면일 때는 무슨 파, 뭐 마음이 편할 때는 무슨 파, 그 다음에 뭔가 각성, 집중 이런 거 할 때 그 파장들이 다 달라. 그래서 이 측정기로 뭔가 이런 뇌파 파장별 이거 뽑아내서 우리가 스트레스 분석도 하고 집중도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가능해. 그래서 이것도 내가 한 5개 정도 갖고 있어. 19만 8천 원씩 해. 그래갖고 같이 여러분이 실험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식물로 어떤 실험을 하겠다면 이걸 여기다 동그라미 좀 쳐줄래? 건조 중량 맞추기. 건조 중량 맞추기. 이게 가장 중요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실험을 했어. 그래갖고 수박하고 사과하고 뭔가 효능 실험을 한 거야. 그래갖고 수박 10g, 사과 10g을 재서 실험을 했어.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니 수박은 물이 줄줄 흐르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분 함량이 수박은 90%고 사과는 수분 함량이 70%라면 똑같이 10g을 잰 순간 이 실험은 아까 말한 제일 처음에 통제 변형이 안 됐어. 재료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아야 하잖아. 근데 물 무게를 빼면 수박은 몇 g이야? 1g인 거고 사과는 3g인 거야. 그래갖고 재료별로 측정하기로 했는데 재료를 얘를 잔뜩 3배를 더 넣어버린 거지. 통제가 안 된 실험이야. 그 순간 그 다음은 볼 것도 없어. 수박 10g과 사과 10g을 짜가지고 즙을 이 순간 꽝이라고. 이해되지? 왜? 수분 함량이 다르니까. 통제가 안 된 실험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식물로 어떤 실험할 때는 대부분이야. 무조건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직접 짜서 해야 될 실험도 있잖아. 근데 그러지 않고 대부분 뭔가 끓이거나 우리도 녹차나 커피 끓이잖아. 그 녹차도 팁에 말라 있잖아. 그걸 넣고 여기서 물이 쫙 나오지. 그리고 얘는 먹어버려. 티백은 버리지. 왜? 녹차에 있는 중요한 우리 몸에 좋은 화학 물질들은 이 물 안에 다 빠진 거야. 그러니까 얘가 중요하고 이 건더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갖고 그런 추출물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건조 중량을 맞춰줘야 통제된 실험이 된다 이 뜻이야. 근데 많은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도 건조 중량 안 맞추고 그냥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리고 추출 방법은 만약에 식물 추출하고 싶은 친구라면 그때 따로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여기다도 또 동그라미 좀 쳐줄래? 어떤 추출을 하면 가장 많이 해보는 실험 중에 하나가 항산화 실험인데
항산화 실험 중에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아이오딘 반응이야. 아이오딘과 녹말이 반응하면 뭐 청남색으로 바뀌잖아. 그 색으로 변하는 그걸 이용해서 얼마나 항산화 능력이 있는지를 서로 비교하는 건데, 여기 오리지널 실험은 뭐라고 써 있어? 분광광도계의 DPPH. 얘는 시약 이름이고 요건 기계 이름이야. 그래서 오리지널 실험도 우리는 가능하다.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실험도 해보고 요 실험도 같이 비교해보는 실험도 하나 괜찮았어. 그래갖고 사과와 녹차의 뭔가 항산화 능력을 서로 비교해보는 그런 실험을 해볼 수가 있다. 예시로 든 게 차의 종류에 따라서 항산화 능력 또는 과일의 속과 알맹이와 껍질이 서로, 엄마가 껍질을 먹으라고 하는데 까칠까칠하고 먹기 싫어. 근데 과연 껍질이 더 우리 몸에 더 좋은지, 이런 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실제로. 그 다음에 균 실험도 우리 유해한 균들은 안 돼. 뭐 실험하고 싶다고 해서 탄저균 안 돼. 뭐 바이러스 이런 건 안 돼. 학생들이 대부분 하는 균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대장균, 황색포도상균. 얘네들은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고 특히나 우리 몸에 다 있는 거야. 대장균 잔뜩 있어. 황색포도상균 우리 몸에 있어. 근데 문제는 과하게 많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 약간 우리 몸에 살아. 약간 학생들 거의 두 가지 균으로 대장균, 황색포도상균 또는 유산균 어디서 팔아? 편의점 가면 유산균 팔아. 딱 좋은 거. 상한 거 아니야. 진짜 괜찮은 유산균을 팔아. 그래갖고 쉽게 구할 수 있고 학생들도 살 수 있다. 학생들도 살 수 있고. 얘네들이 균 실험하려면 또 배지. 균들이 먹는 먹이가 있어. 이걸 배지라고 하거든. 그래갖고 균과 배지가 서로 매칭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도 균 실험 같은 걸 해볼 수가 있다. 위험한 균은 아니라 이 정도 균은. 그래서 항균 능력을 보는 실험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실험이야. 지금 뭘 한 거냐면 종이원, 요 종이 페이퍼 디스크에 아까 뭔가 끓여가지고 그 추출물을, 녹차 추출물을 하자 걔를 묻힌 거야. 묻히고 여기다가 올려놓고 균을 뿌린 다음에, 균을 뿌리고 하루 지나면 균들이 이렇게 빡 자라. 근데 그 위에다 균을 뿌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녹차 추출물, 무슨 추출물 묻힌 거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지. 그러니까 뭐니? 근처에 균이 못 자랐어, 이만큼. 그러니까 3번이 가장 항균 효과가 좋다. 그 다음에 4번도, 있네. 2번, 1번, 요 미리수를 재는 거야. 5번, 꽝이네.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1번, 2번, 3번 좋고, 4번, 5번 꽝. 그래갖고, 3번이 그래프로 짱이고, 5번은 꽝이네. 그래갖고 이렇게 항균 능력을 사진으로 보고 그래프로 딱 비교할 수가 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실험이야. 균 실험한다면, 그 다음에 공기정화 실험을 할 거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아두이노와 요 안에 가스 센서를 넣은 거야. 가스 센서를 넣어서 그 다음에 미세먼지도 요거 한 3만원 정도 하거든. 그래갖고 요 미세먼지 센서로 뭔가 미세먼지 발생을 시키고 실험을 할 수가 있어. 그래갖고 미세먼지 발생은 요즘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거 이걸로 많이 해. 그냥 종이를 종이 조금 잘라가지고 1cm, 1cm 태우면 막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값이 팍 뛰어. 그랬을 때 우리가 만든 어떤 실험 도구가 이 미세먼지를 잘 흡수하는지 아닌지를 냄새로 만든 게 아니라 센서로 값을 측정하는 거야. 갖고 값이 올라가다가 우리 실험 재료들은 떨어지는 거야. 감소되네. 근데 대조군은 우리 재료를 넣지 않은 것은 계속 올라가네. 그러니까 요만큼 얘는 올라갔는데 중간에 이렇게 떨어졌어. 그럼 요만큼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수치화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공기정화가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 공기정화 식물의 뭔가 효과 비교도 가능하고, 흡착제 종류에 따라서, 흡착제는 활성탄이나 실리카겔 이런 것들을 흡착제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뭔가 입냄새, 발냄새 이런 것들 할 수가 있어. 또 수질정화, 여기다도 동그라미 좀 쳐볼래? COD. COD가 화학적 산소요구랑, 얘가 COD가 높을수록 오염도가 높은 거야. 그래서 수질정화 실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는 보통 많이 해. 요 탁도 실험과 요 COD 실험. 이 두 가지를 많이 해. 탁도는 얼마나 뿌연지.
그거를 뭔가 이미지나 뭐 조도 센서 등으로 할 수가 있고, 얘를 산다면 이게 전체를 사면 18만 원인데 COD만 산다면 33,000원이야. 그리고 한 20-30번 제출이니까 학생들도 저 시약을 사서 COD 상대적인 농도를 색으로 이렇게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이렇게 색으로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제대로 하려면 이런 데다 맡겨야 되는데 서울대학교 뭐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서울대에다 맡기면 여기서 이렇게 분석을 해줘. 무 농도가 얼마 돼요, 뭐 중무순 농도가 뭔가 떨어졌어요, 이런 거 알려줘. 그 다음에 여러분이 활성탄, 숯도 집에서 직접 만들 수 있다. 단 집에서 만들면 안 돼. 탄내가 나기 때문에 집 바깥에 공원 같은 데서 만들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가서 그러면 숯도 직접 만들 수가 있어.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됐는데 그 친구가 중1 때 했던 실험 중에 하나가 폐 한약재. 한약재를 끓이고 나면 다 버리잖아. 얘를 건조시켜서 얘를 수술 만든 거야. 그래갖고 수술 만들었으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폐기물을 재활용한 거지. 그래서 얘로 공기정화 실험도 하고 수질정화 실험도 하고, 그때 직접 우리가 숯을 만들 수가 있다. 또 그 다음에 했던 친구가 뭐로 했냐면 호두 껍질 있지. 호두 있으면 호두 껍질인데 얘가 또 버려지잖아. 그래갖고 얘를 또 숯으로 만들어서 뭔가 그 다음 꿀짝꿀짝 만들고 하면 돼. 그래갖고 우리가 직접 숯도 만들 수가 있다. 보습은 됐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설명하고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 자, 우리가 실험하다면 이렇게 곰팡이가 폈어. 여기에 곰팡이가 이렇게 폈어. 옆에는 이렇게 폈어. 근데 요 놈과 요 놈을 면적을 구분하기가 왜? 원이나 정삼각, 뭐 삼각형, 사각형이 아닌 불규칙한 거잖아. 이때 아주 유용한 툴이 이미지 J라는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실험을 하고 물에다 잉크가 퍼진 면적, 만약에 잰다면 모눈증이밖에 없거든. 한 땀 한 땀 새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이라면 딱 그걸 따가지고 주변과 비교해가지고 픽셀 값으로 그 면적을 잴 수가 있고, 또 얼마나 새카만지. 그래갖고 돼지 껍데기에다 놓고 여러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다음에 햇빛에 놓은 다음에 무엇이 많이 탔을까요? 눈으로 보고 제가 새카매요. 근데 이건 과학이 아니지. 얼마나 새카만지 정도를 여기 이미지 J라는 프로그램을 또 할 수가 있어. 수치화되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얘가 진짜 더 까매졌고 하얘졌고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노트북을 켜보세요. 첫 페이지로 가서 우선 와이파이를 잡아주시고 구글 독스로 들어가서 공유 링크를 나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약서 양식은 뭐 나중에 3회차쯤 다운로드 해도 돼. 지금 당장은 구글 독스에서 쓸 거니까 요거까지 하고 잠시 쉬시면 돼요. 뭐 나한테 왔나 볼까? 아직 아무도 안 보내셨네. 보내시면 나한테 이메일로 옵니다. 그리고 구글 아이디 없는 친구들은 우선 오늘은 그냥 해. 네. 프린트에 있어요. 이 와이파이 비번 프린트에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